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지나던 사람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봤던 목격자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박격부 소리 꽝 했다고 거리가 한 5m 정도에서 때려본 모양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는 내가 가기 전에 뒤에도 누워있고 앞에도 누워있었거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행인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면서 이렇게 굉음도 나고 상당히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발생 시간은 대략 12시 한 40분 정도인 것 같고요. 정문을 지나서 매표소를 지나서 위쪽 20m 위에 있는 그 도량에서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 그 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다 가다를 이제 그 반복을 해왔었고, 예. 그다음에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혀지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75세 그 운전자가 예. 사실은 속도를 조금 누른다고 하는 것이 가속 페달을 심하게 밟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인도로 돌진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난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대에서 이제 표지석까지 충돌하면서 예. 멈췄기 때문에 13명의 그 사상자가 난 상황인데요. 예. 또 이 당시에 사실 그 가족 단위도 많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낮에 많은 또 관광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화면에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아수라장이 된 그런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모녀가 안타깝게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도 다쳤거든요.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중에 50대 여성이 사망을 했고요. 특히 중상을 입은 어머니가 또 중상을 입은 병원에 지금 간 상황이고요. 네네. 부부가 또 사상을 입은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오시는 날을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 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 차량이 행인들을 덮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그 급제동을 나가봤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나가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어요. 그 순간 한 1초선 아니라. 예, 운전자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차량 결함 아니면 이제 예. 조작 미숙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인데요. 예.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경찰의 시각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네. 운전자가 조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냐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아마 75세의 그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될 것을 혹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든가 예. 아니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조금 서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힘 조절을 못해서. 힘 조절을 예.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돌진한 것은 아닌가. 네네. 그래서 지금 후자의 입장에도 방점을 띄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치료와 그 조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고령자의 어떤 운전 미숙으로 결정이 나온다, 판단이 네. 나온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여부 이거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많은 고령 운전자 사고들이 있거든요. 예. 유사한 사고 같아요. 대부분 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돌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동차 안에 동전 같은 게 들어져 있어서 물건들을 주우는 과정에서 엑셀을 밟아서 또 돌진하는 경우. 예. 사실은 고령이라 해서 무조건 운전을 잘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고령일수록 어떤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실수로 뭘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사고들이 예전보다 네. 최근에 더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나요? 실제로 발생 건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네네.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275건이라면 예. 점점점 증가해서 지금 2018년 정도 왔을 때는 3만 건이 훨씬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고요. 뭐 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지만 예.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10,000건 정도 이상 2014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3만 건 정도까지 예. 증가했기 때문에 65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상당히 빈번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래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반영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 고령자가 반사 신경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이런 문제가 네네. 있기 때문에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네. 65세 이상에 의한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예. 점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정책 그 대안들이 그 나왔던 것입니다. 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예. 그 각 지자체에서 일정한 뭐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도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10만 원 상당을 교통 카드를 충전을 해서 제공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경찰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한 13,000건의 자진 반납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95% 가량을 그 차지하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는 이런 제도가 뭐 이런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근데 이것은 결국 그 스스로의 그 판단에 의한 것이고 그렇죠. 강제할 수 없는 이런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다른 그 대안으로서 적성 검사를 좀 자주 받게 되면 주기를 5년에서 그래서 이제 그 3년으로 그 단축을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반사 신경이라든가 또 기타 생리학적 반응이 좀 적게 되면은 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의학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한계도 여전히 그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다른 그 대안은 그 교육 시간을 이제 2시간 정도 확보를 했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교실 속에서의 그 교육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대안 마련에도 그 불구하고 고령자에 의한 운전 교통사고 더군다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지금 1년에 830명 이상을 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신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그 피해도 분명히 야기시키는 그렇죠. 이런 중대한 그 사회 문제가 그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화된 대안이 좀 시급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운전을 조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령 운전자인데 영업용 차량, 예. 또 생계형 차량 이 사람들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도를 만들m에 있어서도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영업용 운전자에 대한 대책, 일반적인 고령 운전자의 대책 세심하게 좀 나눠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진 반납만 하면 뭔가 교통카드를 주겠다. 네네. 그 정도로는 지금 효과를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할 때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마련을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면 예. 누가 이거를 내서 안 하거든요. 네네. 영업용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그 사람들의 맞는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알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농번기 시절에는 사실상 그 차가 없으면은 농사를 그렇죠. 할 수가 예. 없는 것이죠.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니까요. 네, 차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동권에 대한 보장도 네. 정부가 함께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좀 더 세세한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조건부 면허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고속도로는 운행하지 뭐 않도록 한다든가 네. 또는 심야 시간에는 좀 제한을 한다든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자진 납부하는 자진 반납하는 이런 제도가 제일 그 중요합니다만 예. 또 한 시각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노인을 또 차별하는 것은 아니냐 예. 이런 또 비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용을 맞추는 그래서 이동권도 그 보장을 하고 또 안전 대중 전반적인 안전도 그 담보하는 예. 좀 더 촘촘한 또 세세한 그런 대안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통도사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